그날 이후 난 사람을 믿지 않습니다. 내 눈앞에서 가장 믿었던 가족이 사라졌으니까요. 김동수의 목소리는 낮지만 분노로 떨렸습니다. 손끝엔 오래된 흉터가 남아 있었고 그가 짚고 있던 지팡이는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그의 시선은 멀리 허공을 향해 있었죠. 무엇을 보고 있는지 알 수 없지만 그 눈동자에는 깊은 상처가 남아 있었습니다. 짧은 말 한마디로 시작된 이 고백은 그가 겪은 9년의 시간을 모두 품고 있었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지금 어느 곳에서 함께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곳에 따뜻한 축복이 머물길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시간을 거슬러 9년 전 김동수는 아들의 장례식장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장례식장 안에는 국화향이 진하게 배어 있었고 사람들이 오가며 절을 올렸습니다. 아들의 영정 앞에 선 그는 아무 표정도 짓지 못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이미 삶의 온기를 잃은 듯 차가웠습니다. 이수지는 상주석 뒤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이 퉁퉁 부었지만 울음은 이미 말라 있었습니다. 두 아이가 의자에 기대 잠든 모습을 지켜보던 그녀는 손끝을 꼭 쥐었습니다. 그 손에는 오래된 결혼 반지가 여전히 빛나고 있었죠. 김동수는 그런 그녀를 힐끗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말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새벽이 다가오자 장례식장은 고요에 잠겼습니다. 수지는 홀로 상가를 정리하며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김동호의 이름이 적힌 서류 봉투였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한참 바라보다가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 표정에는 무거운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창문을 뚫고 들어올 때 김동수는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손엔 찻잔이 있었지만 한 모금도 마시지 못했습니다. 그때 이웃 박 씨가 허겁지겁 뛰어들어왔습니다. 동수 씨, 며느리 없어졌대요.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안방 서랍을 열었습니다. 서류 봉투가, 통장이, 도장이 모두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마을 사람들의 입은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돈 들고 도망친 거래. 장례 끝나자마자 사라졌다잖아. 김동수는 문을 닫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무겁고 눅눅했습니다. 그는 아들의 사진 앞에 앉아 아무 말 없이 바라봤습니다. 사진 속 아들의 미소가 오히려 그를 찌르는 칼날 같았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한 걸까? 그의 낮은 독백이 방 안을 메웠습니다. 그날 이후 김동수의 시간은 멈췄습니다. 그리고 그 정지된 시간은 9년 후 다시 움직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김동수는 여전히 무표정한 얼굴로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낡은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려오는 집안에서 그는 묵묵히 식탁 위 먼지를 손으로 쓸어냈습니다. 누가 봐도 고집스러운 노인의 일상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마을 복지사가 찾아왔습니다. 김어르신, 복지관 목공 프로그램이 새로 열렸어요. 잠깐 나가보시면 어떨까요? 그는 대꾸 없이 고개를 돌렸지만 복지사의 말이 귓가에 오래 남았습니다. 며칠 뒤 그는 마지못해 복지관 문을 열었습니다. 안에서는 낯선 웃음소리와 나무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손에 들린 망치의 감촉이 낯설면서도 어딘가 익숙했습니다. 젊은 강사와 몇몇 노인들이 함께 의자를 만드는 중이었죠. 그는 말없이 구석자리에 앉아 나무를 다듬기 시작했습니다. 오랜만에 손끝이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망치질 소리가 천천히 마음의 벽을 두드렸습니다. 점심시간 복지관 직원 최은정이 다가왔습니다. 김어르신, 오늘 처음 나오셨죠? 목공 잘하시네요. 그녀는 웃으며 따뜻한 차를 내밀었습니다. 김동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컵을 받아들며 살짝 고개를 끄덕였죠.
그 짧은 끄덕임이 오랜 침묵 끝에 유일한 대화였습니다. 그날 오후 복지관 게시판 한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부모 가정 도시락 봉사 모집. 그는 무심코 시선을 돌리려다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왜인지 모르게 그 글귀가 마음속에 걸렸습니다. 밤이 되어 집으로 돌아온 그는 텔레비전을 켜지 않았습니다. 그저 불 꺼진 방 안에서 그 문구만 계속 떠올랐습니다. 다음 날 그는 복지관으로 다시 향했습니다. 이번엔 목공방이 아닌 식당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사람들이 분주히 도시락을 나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한쪽에 서서 도시락통 뚜껑을 닦았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며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웃음소리 속에서 그는 잠시 숨을 멈췄습니다. 낯익은 눈매를 가진 소년이 도시락 줄에 서 있었기 때문이죠. 소년의 옆에는 어린 여자아이가 있었고 둘 다 허름한 옷차림이었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손에 든 수건을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 곧 문 뒤편에서 들려온 익숙한 여자의 목소리가 그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지호야, 기다려. 넘어질라.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그의 눈이 커졌습니다. 9년 전 사라졌던 이름, 이수진. 그녀가 도시락 봉사줄 끝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심장은 거칠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멈췄던 세월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복지관 봉사가 끝난 후에도 김동수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낯익은 아이 얼굴이 눈앞에 떠나질 않았습니다. 그의 눈매, 콧날, 걸음걸이까지 모두 아들을 닮아 있었습니다. 밤이 깊도록 그는 목공방의 망치를 손에 쥔 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쇠와 나무가 부딪히는 소리가 마치 오래된 기억을 두드리는 듯 했습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하지만 이미 의심은 마음 깊숙이 파고들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복지관으로 다시 향했습니다. 이번엔 목공 교실이 아니라 행정실 앞에서 은정을 기다렸습니다. 은정이 놀란 얼굴로 다가오자 그가 물었습니다. 어제 도시락 받던 그 여자, 이수진 맞지요? 은정은 잠시 망설였지만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말씀 드릴 수 없어요, 어르신. 개인정보라서요. 그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눈빛에는 절박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록 마음이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복지관 주변을 서성이다 아이들의 하교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소년을 다시 봤습니다. 등에는 낡은 가방, 손엔 찢어진 도시락 가방 하나. 그는 조용히 뒤를 따라갔습니다. 발소리조차 죽이며 한참을 걸었습니다. 골목길 끝 오래된 간판이 걸린 반지하 집 앞에서 소년이 멈췄습니다. 문이 열리고 수진이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허름한 옷차림에 피곤한 얼굴이었습니다.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빨리 손 씻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숨을 삼켰습니다. 9년 전의 얼굴이 한순간에 눈앞으로 되살아났습니다. 수지는 여전히 조용했고 눈빛은 그때보다 더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집안을 엿보니 낡은 식탁 위에 라면 2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지호와 어린 지민이 마주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잠시 창문가에 멈춰 섰습니다. 무엇을 느껴야 할지 몰랐습니다. 분노인지 안도인지 혹은 슬픔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의 눈에 번진 건 눈물이 아닌 오래된 혼란이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김동수는 새벽부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젯밤 본 얼굴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낡은 코트를 걸치고 반지하로 향했습니다.
문 앞에 서니 손이 떨렸습니다. 노크를 하기까지 몇 번이나 망설였습니다. 문이 열리자 피곤한 얼굴의 수진이 나타났습니다. 순간 두 사람 모두 얼어붙었습니다. 짧은 침묵 끝에 김동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 돈 돌려받으러 왔네. 목소리는 단단했지만 속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놀란 듯 잠시 눈을 깜빡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돈은 다 병원비로 썼어요. 그녀의 말은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김동수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병원비라면 증거가 있겠지. 그녀는 방 안으로 들어가 서랍을 열었습니다. 잠시 뒤 낡은 봉투 하나를 꺼내 그의 앞에 내밀었습니다. 거기엔 오래된 병원 진료비 명세서와 약국 영수증이 들어 있었습니다. 종이에는 김동호 항암치료라는 이름이 선명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는 그 종이를 들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수지는 손을 꼭 쥐고 말했습니다. 그날 병원에서 수술비를 내야 했어요. 돈이 없으면 바로 퇴원시키겠다고 해서 그때는 달리 방법이 없었어요. 김동수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는 서류를 천천히 내려다봤습니다. 글자들이 흐릿하게 번져 보였습니다. 그럼 왜 말을 안 했어? 왜 떠났어? 그의 목소리는 낮게 떨렸습니다. 수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때는 당신이 절 믿지 않았잖아요. 그 말 한마디에 김동수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는 벽 쪽으로 몸을 돌려 천천히 문을 나섰습니다. 문 밖으로 나와 계단에 앉자 손에서 영수증이 구겨졌습니다. 손등에 힘이 들어갔지만 끝내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내가 잘못 본 건가? 그의 시선이 허공을 맴돌았습니다. 하늘은 잿빛이었고 바람은 차가웠습니다. 한참을 앉아있던 그는 겨우 자리에서 일어나 담배를 꺼냈습니다. 불이 붙지 않은 담배가 그의 손에서 부서졌습니다. 그날 저녁 그는 아무 말도 없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안의 공기는 차갑고 조용했습니다. 그러나 그 조용함 속에서 오랜 오해가 서서히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창문을 두드리는 빗소리가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김동수는 집안을 서성이다가 결국 우산을 들고 나섰습니다. 거리엔 가로등 불빛이 빗방울에 반사되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반지하로 향했습니다. 그는 문 앞에서 잠시 서 있었습니다. 안에서는 아이들이 자는 듯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곧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그는 문을 살짝 열어보았습니다. 수진이 젖은 수건을 짜며 이불을 말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끝은 거칠고 붉게 트여 있었습니다. 김동수는 아무 말 없이 쌀자루와 옷가지를 문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수진이 문을 열며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말없이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였고 그 역시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방문이 열리며 지호가 나왔습니다. 할아버지, 그 한마디에 김동수의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눈물이 차오르며 입술이 떨렸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 나야 내 아버지다. 방 안의 공기가 무겁게 멎었습니다. 수지는 손으로 입을 가리고 울음을 삼켰습니다. 지호는 무슨 일인지 몰라 눈을 깜빡였습니다. 김동수는 눈물에 젖은 얼굴로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미안하다, 지호야. 그동안 많이 힘들었지. 지호의 작은 손이 그의 거칠어진 손등을 꼭 잡았습니다. 그 손끝의 온기가 오래된 상처 위로 번졌습니다. 바깥의 빗소리가 조금씩 잦아들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밖으로 나서자 새벽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젖은 골목길 위에 불빛이 길게 늘어졌습니다. 김동수는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비는 멈췄지만 그의 눈에서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9년 동안 얼어붙었던 마음이 처음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하늘에 말을 걸었습니다. 동호야, 아버지가 조금 늦었구나. 그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는 모든 후회와 용서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 새벽 반지하 앞에는 아직 마르지 않은 눈물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며칠 뒤 김동수의 집 마당엔 낡은 자전거와 아이들의 신발이 놓여 있었습니다. 조용했던 집에 다시 숨결이 돌아온 듯 했습니다. 그는 아침마다 방을 청소하고 오래된 가구를 닦았습니다. 그곳에 며느리와 두 손주가 함께 살게 된 것이었죠. 이수지는 망설였지만 아이들의 학교 문제와 생계 때문에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같이 살자는 말에 그녀는 한참 동안 눈을 감고 있었고 결국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웃들은 다시 수군거렸습니다. 그 여자가 또 돌아왔다더라. 돈 훔쳐간 며느리를 다시 받아준대. 하지만 김동수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당 한켠의 목공방을 다시 열었습니다. 나무 냄새와 망치 소리가 오랜만에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지호는 방과 후마다 그 곁에 앉아 망치질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손끝으로 느끼는 거야. 힘으로만 치면 안 돼. 그의 말투엔 오랜만에 온기가 묻어 있었습니다. 이수지는 작은 식당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하루 종일 서서 설거지를 하고 도시락 주문을 챙겼습니다. 퇴근 후에는 피곤한 몸으로도 아이들 숙제를 봐주었습니다. 지민은 벽에 새 가족 사진을 붙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진짜 집 같아. 그 말에 수진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밤마다 김동수는 아들의 영정 앞에 향을 피웠습니다. 사진 속 아들은 여전히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는 향 연기를 바라보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동호야, 우리 이제 다시 시작한다. 방 안엔 은은한 향 냄새와 나무 냄새가 함께 섞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김동수의 마음속 어둠이 천천히 걷히기 시작했습니다. 늦은 저녁 김동수는 목공방에서 마지막 못을 박고 있었습니다. 창밖에는 달이 낮게 걸려 있었고 지호는 마당에서 나무 조각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집안에서는 수진이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지민의 웃음소리가 주방을 가득 채웠습니다. 평화롭던 그 순간 천장에서 희미한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타는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냄새 이상해요. 지호가 소리쳤습니다. 이내 부엌 천장에서 불꽃이 튀었습니다. 불길은 빠르게 커졌고 순간적인 폭발음이 들렸습니다. 순식간에 집안은 연기로 뒤덮였습니다. 김동수는 아이들을 먼저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나가, 어서 나가. 그의 목소리는 거칠고 떨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대로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유품이 든 서랍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그는 연기 속으로 다시 뛰어들었습니다. 눈앞은 거의 보이지 않았지만 기억으로 서랍의 위치를 찾아 손을 뻗었습니다. 손끝에 닿은 건 뜨겁게 달궈진 나무 손잡이였습니다. 그는 서랍을 열고 젖은 천 속에 반지를 감싸쥐었습니다. 이건 꼭 지켜야 해. 그의 입술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그 순간 밖에서 수진의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녀는 맨손으로 창문을 깨고 안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뜨거운 유리 조각이 팔을 스쳤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녀는 김동수의 팔을 붙잡아 끌어냈습니다. 그만 나가요. 이러다 죽어요. 그녀의 눈빛은 두려움보다 결의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김동수는 정신을 잃은 듯
비틀거리며 밖으로 나왔습니다. 이웃들이 물통을 들고 달려와 불을 껐습니다. 연기가 잦아들 때쯤 구급차의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의 손에 쥐어진 반지는 아직도 뜨겁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병원 침대 위에서 그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옆자리엔 붕대를 감은 수진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아들의 반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김동수는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바라보다가 작게 웃었습니다. 그래, 이젠 내가 그걸 지켜야지.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따뜻했습니다. 그 말에 수진의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 눈물은 불길보다 뜨거웠고 오해보다 깊은 화해였습니다. 몇 달이 흘렀습니다. 불타버린 집은 새로 고쳐졌고 마당에는 다시 나무 향이 감돌았습니다. 김동수의 손에는 아직 붕대가 감겨 있었지만 그는 여전히 목공 도구를 들었습니다. 지호와 지민은 그 곁에서 나무 의자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이건 내 엄마 가게에 둘 거야. 그의 말에 아이들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이수진은 마당에 차를 내오며 조용히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팔에도 아직 화상 자국이 남아 있었지만 표정은 평온했습니다. 불길이 사라진 자리엔 새로운 온기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작은 목공 교실이 열리던 날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찾아왔습니다. 이제 진짜 집 같네요. 누군가의 말에 김동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벽에는 새 가족 사진이 걸려 있었고 그 아래에는 김동호 추모관이라 적힌 작은 나무패가 놓여 있었습니다. 수진이 만든 도시락 가게는 근처에서 인기를 얻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손님들에게 정성껏 도시락을 내밀며 늘 마지막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가족이 함께 만든 맛이에요. 그 말에 손님들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녁이 되자 집안의 불빛이 따뜻하게 번졌습니다. 지호는 숙제를 하다 펜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일기장에 글을 썼습니다. 사라졌던 가족을 다시 만난 날. 그 문장을 쓴 뒤 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거실에서는 김동수와 수진이 나란히 앉아 아이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서로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밤이 깊어가며 창밖의 바람이 고요히 스쳤습니다. 김동수는 향을 피우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동호야, 이제 걱정하지 마라. 우리가 내 목까지 살아낼게. 그의 눈가에 이내 눈물이 고였습니다. 수진이 그 옆에 앉아 아이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민이 속삭였습니다. 우리 진짜 가족 맞죠? 김동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늘엔 별이 총총히 떠 있었고 그 중 하나가 유난히 밝게 빛났습니다. 그날 밤 그 집은 오래된 어둠 대신 따뜻한 숨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 한켠을 울렸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감동의 여정을 함께 걸어주세요. 여러분의 댓글 한 줄이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